네, 오늘은 2차 곡선 두 번째 시간 타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포물선 어제 1시간 했고 오늘 타원 1시간 할 거고 뭐 다음 시간에 쌍곡선 1시간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2차 곡선의 반절이 끝나는 거거든요. 진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고 심지어 그 요약해서 개념을 살짝살짝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 푸는 연습도 꼭 꾸준히 하시길 바라고 2차 곡선의 정의를 활용해서 직접 유도해보는 과정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제 2차 곡선의 종류 얘기하고 포물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2차 곡선은 이렇게 미지수 x, y의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2차 곡선이다 라고 불렀었고, 이 원뿔을 다양한 각도에 따라서 잘랐을 때 생기는 곡선들에 대해서 일반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1 때 이미 2차 곡선 중에 하나인 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 그 표준형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 2차 곡선의 표준형을 이렇게 A, B, C, D, E 이런 형태로 봤을 때 얘는 원이야 라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A하고 B가 서로 같으면 됩니다. 지금은 편의상 1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똑같이 나눠주어도 같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네, A와 B가 서로 같기만 하면 얘는 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포물선 같은 경우는 제곱 중에 하나는 없어야 되죠. 즉 앞에 개수가 0이어야 되겠죠. 즉 y제곱은 4px, x제곱은 4py. 그 준선의 평행, 그러니까 x축에 평행하냐 또는 y축에 평행하냐에 따라서 y축에 평행한 준선이면 이렇게 y제곱은 4px, x제곱에 평행한 상황이면 x제곱은 4py 이렇게 결정이 됐었던 거. 그리고 포물선은 잘 아시겠지만 직선과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었다. 그래서 준비물은 직선과 점이 있었다 라는 걸 얘기했었죠. 자, 오늘 배울 타원의 준비물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점 두 개가 있는데 이 점 두 개를 우리는 초점이다 라고 부릅니다. 어제 포물선에서도 초점을 얘기했었는데 타원 쌍곡선에서도 초점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할 겁니다. 두 점은 일단 준비물이 주어졌고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 타원입니다.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싶을 것 같은데 여기 어떤 점을 쭉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냐면 임의의 점을 하고 찍었을 때 초점까지 연결하고 초점까지 연결해서 그 두 변의 합이 계속 어떤 일정한 값이어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게 타원의 정의입니다. 어떤 점들이 이 합이 계속해서 일정하겠느냐 라는 거. 이게 처음 하는 친구들은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쌤이 좀 준비를 해놨는데 일단 초점 F와 F'은 3,0과 마이너스 3,0에 일단 먼저 정해두었고요. 자, 거리의 합이 계속해서 8이 되도록 하는 새로운 점 C, 이 좌표 평면 위에서 F랑도 연결하고요, F'이랑도 연결해서 생기는 그 두 변의 합이 계속해서 8이 되려면 어떤 C들이어야 됩니까? 의 답인 거죠. 쌤이 이렇게 C를 움직일 텐데 이렇게 C를 움직일 때마다 지금 조건은 뭐냐면 A하고 B의 합이 계속해서 8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쌤이 미리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C를 막 이렇게 맘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새로운 하늘색 자치들이 생기죠. 네, 이렇게 거리의 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웜에서 조금 축소된 훅 하고 뭉개놓은 이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네, 요 하늘색 그림을 우리가 타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하고 유사하게 생겼지만 원과 다르다 해서 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다시 돌아와서 타원의 정의는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원과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양이 생기게 되더라.
이런 빨간색 모양의 그림이 나왔었던 거 우리가 확인했고요. 우리가 오늘 정의를 배웠고 이제 용어를 배울 거고 그 용어의 세부적인 특징 그리고 방정식을 배울 거고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들만 일단 오늘은 풀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용어를 잘 알 필요가 있겠죠. 초점 방금 얘기했었고 자 초점과 초점 두 초점 사이의 중점을 우리는 중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중심을 지나면서 어떤 직선을 쭉쭉쭉 여러 개를 그렸을 때 이 타원에 의해서 잘리는 여러 가지 변들 중에서 가장 길다 해서 장축, 가장 짧다 해서 단축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초점과 초점 사이에 중점을 중심이라고 부르고 그 중심을 지나는 직선들이 타원에 의해서 잘린 변들을 생각할 때 그 변 중에서 가장 긴 변을 우리는 장축이라고 부르고 가장 짧은 변을 단축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보이겠지만 장축과 단축은 서로 수직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축과 단축에 의해서 이 타원과 겹치는 부분, 이 교점들 있죠. 지금 우린 편의상 A, B, A', B' 이렇게 써놨는데 이 점들은 우리가 꼭지점이다 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예쁘게 정리해서 보면 F'F를 우린 초점이라고 부르고 타원의 꼭지점, 장축과 단축이 타원과 만나는 A', B, B'를 꼭지점이라고 부르고 장축은 선분 A, 그리고 단축은 B, B' 그리고 장축과 단축의 교점을 중심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방정식을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에서는 이렇게 방정식을 먼저 주어주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딱 이렇게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는 유도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직접 같이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와 다르게 최첨단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타원의 방정식을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다. 타원의 방정식이다 얘기했었는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2차 곡선에서는 모든 게 다 정의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주황색 선 위에 있는 점들 이게 이제 타원 위에 있는 점들일 텐데 그 점들이 다 x, y라고 불린다라고 할 때 이 x와 y를 대입했을 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찾고 싶다. 즉 타원의 방정식을 찾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 약속이 뭐였죠? 네. 초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계속해서 일정한 값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게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써줍니다. 그러면 루트 x-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리고 합해야죠. 얘랑 x 요놈과의 거리니까 x 빼기 빼기 c라서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한 것이 뭐가 돼야 되죠? 일정한 그 거리의 합이에요. 아까 우리가 칠판에서는 D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EA라고 편의상 두겠습니다. 일정한 거리가 계속해서 EA가 되도록 하는 타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예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루트가 두 개가 같이 있을 때는 이놈을 한 번에 이대로 제곱을 해버리면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항을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제곱을 하는 게 깔끔해져요. 그래서 x-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의 a의
빼기 루트의 x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입니다. 안 보이나? 네,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이게 확대를 한 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더 최첨단 기기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부터는 제곱을 하면 돼요. 제곱을 하면 x-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루트 벗겨지면서 이렇게 되겠고 4a의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그대로 x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뭔가가 사라졌죠? 아, 네. 여기서 이게 곱해줘야 되겠네요. 아이고 마이너스 4a 루트 x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까지 이렇게. 그러면 예쁘게 사라지는 아이들을 제외하고 예쁘게 정리하면 루트만 한쪽에 남겨서 예쁘게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cx 더하기 a 제곱은 a의 루트 x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네, 선생님 정리가 안 됐는데요. 네, 한 번 더 제곱할 거예요. 여기에서 제곱을 해서 정리하면 선생님 그냥 생략할게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의 x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y의 제곱은 a의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라고 두고 이때 이게 이 항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항을 b제곱이다 라고 치환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a제곱 y제곱은 a제곱 b제곱이 되겠고 한 번 더 요놈 a제곱 b제곱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a제곱 b제곱으로 양변을 나눴으니까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타원의 방정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네. 자, 이때 아까 우리가 치환했던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었죠. 그래서 표시를 해주고 이 다음에서 다시 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해요. 우리가 유도했던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이 타원에서 두 초점을 일단 c, 0, 마이너스 c, 0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을 이제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는 건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초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합이 2a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 요 점도 타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fa 더하기 f' a도 역시 2a여야 되고 fa 더하기 요 값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FA가 여기에 있는 FA가 요 길이랑 같겠죠. 대칭일 거니까 FA 대신에 F'A'를 대신해서 써보면 F에서 A에서 F'까지 갔다가 F'에서 A까지 간 요 길이가 2A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축의 길이가 2A니까 A라는 놈의 좌표는 A,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장축의 길이가 2A이다. 그리고 A라는 놈은 A, 0이다. 또한 마이너스 A, 0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고 동시에 아까 우리가 치환했던 그 B라는 아이가 사실 요 꼭지점에 Y좌표와 같아지는데 그건 또 왜 그러냐면 F'하고
B하고 F하고 B하고 이렇게 더한 것도 2A여야 된다는 게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더한 것도 2A여야 되는 게 약속이니까 그 중에 반절인 요 한 변의 길이도 A여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아직? 네, 그래서 초점은 C,0이라고 처음에 그냥 설정을 했고 요 길이가 A였다.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B제곱이 돼야 되겠죠. 아까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B제곱입니다 라고 치환했었는데 여기가 A라고 하면 요 Y축 위에 있는 꼭지점하고 초점하고 연결한 요 거리도 A여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하면 B제곱이요 해서 요 꼭지점의 좌표가 0,B, 0,-B 라고 바뀔 수 있다는 거. 네, 지우죠. 네,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즉 C는 A와 B만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처음에 이제 타원의 방정식이 이제 거꾸로 역으로 주어져 있을 때 초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A와 B의 길이만 가지고 장축의 길이와 단축의 길이를 가지고 초점의 좌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즉 A와 B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우리가 이걸 식으로 외우면 좀 복잡해 보이니까 쌤은 이 그림을 기억하길 바래요. 이 그림. 장축에서 A, 0 여기 단축에서 꼭지점이 0,B 그리고 초점이 C, 0 마이너스 C, 0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축의 길이는 2A, 단축의 길이는 2B. 방금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이건 그대로 넘어가기로 하고 네. 두 번째, 타원의 방정식. 어제 우리가 포물선에서도 90도 회전된 모양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타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90도 회전된 모양, 즉 초점이 X축 위에 이렇게 뜨딩하고 있지 않고 Y축 위에 있는 경우도 우리가 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이 같죠?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식이 아까 봤던 식이랑 정확히 일치하죠. 뭐가 다르죠? 근데 분명 모양이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크기가 다릅니다. 크기. 분모의 크기가 큰 쪽이 즉 X쪽의 분모가 크다면 X축 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B가 크게 되죠. 여기는 오타네요. B 오타 아니네요. 네, 요렇게 식이 써 있는데 Y축 위에 초점이 있다 라고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으려면 B가 A보다 크다. 요건 다른 말이네요. 여기 조건, 이 조건 A제곱이 0보다 크기 위해서 이 조건을 써놓은 것이고 A가 B보다 작다면 즉 이 Y 밑에 있는 분모가 더 큰 상황이라면 타원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Y축 위에 그려진다. 나중에 사실 이게 평행이동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기본적인 형태만 우리가 다루고 있어서 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일단 기본 문제만 시간이 좀 돼서 기본 문제만 풀어보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6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이것도 최신식 장비를 이용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점이 2,0하고 마이너스 2,0이래요. 그러면 개형을 살펴보면 2,0하고 마이너스 2,0 두 점이 초점이고 거리의 합이 6이다.
근데 거리의 합이 6이라고 하면 이 A가 6인 거니까 A는 3인 게 되겠죠. 그래서 장축의 꼭지점, 장축에 있는 꼭지점은 여기 3,0하고 마이너스 3,0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문제는 방정식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바로 구할 수 있는데 뭐 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타원이 이제 그려지겠죠. 그래프까지 그릴게요. 그림까지. 이런 타원이 그려질 텐데 이 단축은 그럼 어떻게 구하냐? 사실 이걸 구해야 여기 단축 꼭지점을 찾아야 우리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이 식을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아까 이거 어떻게 구했죠? 여기가 장축 여기 반절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3인 거예요. 여기 그리고 초점은 아까 처음에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2라고 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9 빼기 4에서 5 즉 요 놈은 루트 5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요 점은 0, 루트 5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고 즉 b제곱 a제곱 자리에 다시 대입해 보면 9분의 3제곱이니까 9분의 x제곱 더하기 5분의 y제곱은 1이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게 뭐 있었냐면 분모가 더 큰 쪽이 x라면 x축 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얘기했었죠. 네. 다음 2번 3,0 마이너스 3,0이고 8이다. 이건 바로 해볼까요? 그러면 C가 2번 C가 3인 거고 거리의 합이 8이니까 그 반절인 A가 4인 거죠.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바로 A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B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4의 제곱에서 3의 제곱을 빼서 구해야 되겠죠. B의 제곱은 C의 제곱하고 합쳐서 B의 제곱은 C의 제곱하고 합쳐서 A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16 빼기 9에서 얘는 루트 7이라는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바로 방정식 써보면 A의 제곱 16분의 X제곱 더하기 7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게 타원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고요. 다음 타원의 장축, 단축의 길이와 초점의 좌표를 구하고 타원의 그리시오. 아까 1번 문제에서는 초점하고 장축의 길이를 알려줬었죠. 네, 여기서는 방정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장축, 단축, 초점 세 개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자, 1번 100분의 x제곱 더하기 36분의 y제곱은 1인 상황에서 자, 요 놈이 a제곱이었죠. 그리고 요 놈이 b제곱이었죠. 그럼 우리가 a를 찾을 수 있어요. a는 바로 찾으면 10. b는 바로 찾으면 6. a 값이 나왔죠. b 값이 나왔고 그러면 장축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장축은 2a니까 그래서 장축의 길이는 20, 단축의 길이는 2b니까 1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 초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 제곱해서 빼줘야 된다. 10제곱에서 6의 제곱을 빼게 되면 64가 나오죠. 그래서 C의 제곱이 64니까 88에 64니까 C는 바로 8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고 이 타원까지 우리가 그리면 초점은 8,0에 찍혀야 되겠고 마이너스 8,0에 찍혀야 되겠죠. 그리고 장축이 10이니까 한 요 정도에 찍혀야 되겠고 이 정도 찍혀야 되겠고 단축에서 B가 6이니까 여기 요 정도 찍힌다고 하면 뭐 요런 타원이 그려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8,0 마이너스 8,0 초점은 꼭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좌표까지 찍었습니다. 네, 이런 타원이 만들어진다는 거. 네. 다음 2번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은 36. 자, 저렇게 써 있으면 우리가 지금 배운 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운 꼴로 바꿔줘야 돼요. 지금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은 36이니까 배운 꼴, 즉 여기 있는 상수가 1이 되게 하기 위해서 36으로 나눠줍니다. 양변을 나눠주면 9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이 되면서 요게 a제곱, 즉 a제곱이 9니까 a는 3이 되겠고 b제곱이 4가 되니까 b는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장축과 단축은 길이는 또 찾았죠. 타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찾은 건 요 좌표일 뿐이니까 장축의 길이를 찾으려면 여기에 2배 해서 6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4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여기는 좌표를 이미 그려놨기 때문에 0,2 이렇게 그려놓으면 초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아요, 선생님? 어떻게 찾죠? 서로 제곱값을 빼서 찾죠. 빼면 5가 되니까 C의 제곱이 5예요. 그래서 C는 루트 5입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는 루트 5,0 잘 안 보이겠네. 네, 루트 5,0 마이너스 루트 5,0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제 3번하고 4번은 90도 회전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이 Y쪽 밑에 있는 이 분모가 더 크다 그런 상황이면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타원이다. 지금 여기 선생님 여기는 X축 X 앞에가 더 크지 않나요? 이 일반꼴이 아니죠. 9로 나누게 되면 분모에 9가 가 있고 요놈은 1이 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던 꼴이 아니다. 네,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까지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체외 충격파 어쩌고 어제도 이 포물선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가 있었죠. 반사 성질을 이용한 게 있었는데 타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사 성질이 있어요. 어떤 반사 성질이 있냐면 이 초점으로부터 빛을 쏴. 그러면 타원에 반사가 됐을 때 그 반사된 빛이 무조건 다른 초점으로 향합니다. 즉 여기서도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전극을 쏴서 반사 장치를 튕겨서 한 곳으로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즉 이 면이 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빛이 가든지 전극이 가든지 간에 충격파가 가든지 간에 한 점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 그게 어디다? 다른 초점이다 라는 겁니다. 포물선에서 퀴즈를 냈듯이 이 타원에서도 이 반사 성질이 왜 성립할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타원의 반사 성질이 또 어떻게 활용될 수도 있겠어요, 선생님? 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성당에는 이 초점 위치에 신부님이 계신데요. 그리고 천장이 타원 모양으로 생겼대요. 그래서 신부님이 계시고 여기 가서 고백을 하게 되면 바로 신부님에게 들리게 된대요. 신기하죠? 뭐 이런저런 다양한 예가 있을 텐데 인터넷에서 찾아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런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얘기했고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이런 타원 모양이 있을 때 전극에서 결석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전극에서 결석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가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좌표 축을 임의로 설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더 예쁘게 보이겠죠? 자, 이렇게 먼저 타원이 고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물어본 게 이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좌표축을 설정하자는 거죠.
좌표축을 설정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그 길이 자체를 좌표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게 여기 단축의 길이가 20입니다. 이렇게 y축에 있는 초점이니까 단축은 이쪽이 되니까 그 길이가 20이라면 여기가 10,0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장축의 길이가 3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길이가 30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0이니까 요놈은 0,15입니다. 라는 것으로 알 수 있겠죠. 자, 이때 우리한테 물어본 것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자, 잘 알고 있는 성질 타원은 초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합이 같습니다. 자, 요 놈하고도 같고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리랑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랑 합한 게 같아야 돼요. 근데 요 놈은 요 놈으로 갈 수 있으니까 장축의 길이랑 요 두 합이 같아야 돼요. 그 말은 요 놈은 15여야 돼요. 즉 초점에서 단축과 만나는 꼭지점에서 이렇게 변을 연결하면 생기는 변이 있죠. 그 변의 길이가 장축의 길이와 같아져야 된다. 장축의 반절과 같아져야 된다. 여기 길이랑 그리고 요 놈이 10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우리가 바로 여기 반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반절값 쉽게 구할 수 있겠죠. 15의 제곱 빼기 10의 제곱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15의 제곱은 뭐죠? 225 빼기 100인가요? 네, 맞네요. 네, 그래서 요놈은 125가 되겠고 125는 5525 그러니까 요놈이 C의 제곱이다. 요놈이 0,C라고 한다면 C의 제곱이다. 그럼 C는 뭐죠? 요 값이 되겠죠? 5525 곱하기 5니까 네, 그래서 C의 값은 5루트 5이다.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C의 값이 아니고 이 C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10 루트 5를 답으로 해주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사실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반사성질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해주고 싶어서 여기 더 낫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오늘 퀴즈가 그 타원의 원리, 반사성질의 원리 찾기, 타원의 반사성질을 활용한 본인의 창작물 찾기 두 개가 있었는데 추가로 가장 큰 타원 그리기 오늘 안에 집이나 아무도 없는 공터에 가서 타원을 그리시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저는 이렇게 타원을 작도했어요 라고 한 것 중에 가장 큰 타원을 그린 친구에게 선생님이 기록해놨다가 예뻐해 주겠습니다. 네, 이상